어떤 여성의 얼굴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빛이 흐릅니다. 그 빛은 비싼 화장품이나 좋은 유전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곳, 영혼의 중심에서 피어오르는 광채입니다. 칼 융은 이런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은 그의 의식 상태를 반영한다고. 그 빛은 단순히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의 증거라고. 당신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나요? 누군가를 마주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함과 평온함이 느껴지는 경험을. 그건 피부나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진동입니다. 이 여성들의 젊음은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시간으로 측정됩니다. 그녀들은 상처를 통과했고 감정을 정화했으며 자신의 그림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며 얼굴에 고유한 생명력이 새겨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빛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 깊은 비밀을 함께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울은 얼굴을 비추지만 삶은 영혼을 비춥니다. 어떤 여성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맑고 빛나 보입니다. 그것은 주름을 없앤 것이 아니라 삶과 화해한 증거입니다. 융근 인간이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여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젊음을 머금고 있을 때 그 얼굴은 단순한 생물학적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온 흔적입니다. 그녀들은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를 끊임없이 물으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여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때로 외로웠지만 그 고유한 투쟁 속에서 그녀들은 자신만의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빛은 여성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들은 외면의 역할이 아닌 내면의 진실과 조율된 삶을 선택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수많은 기대와 역할 사이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좋은 딸이어야 하고 좋은 아내여야 하며 좋은 엄마여야 한다는 무게. 하지만 영혼이 빛나는 여성들은 그 모든 역할 너머에 있는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존재는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그 메시지는 눈빛에 담기고 숨결에 실리며 미소에 번져 나갑니다. 진짜 젊음은 피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얼마나 깨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진실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가면을 벗고 본질로 살아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가면을 씁니다. 강해 보이려는 가면, 괜찮은 척하는 가면, 상처받지 않은 척하는 가면.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서 영혼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얼굴도 함께 굳어갑니다. 반대로 가면을 벗고 진실한 얼굴로 살아가는 여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그녀의 얼굴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시간을 초월한 존재의 빛을 품게 되었다는 것을. 융근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시계의 시간입니다. 분과 초가 흘러가고 세포가 늙어가며 피부가 변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시간 삶이 스스로를 변형시키는 순간의 차원입니다. 젊음을 잃지 않는 여성들은 이 두 시간의 법칙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녀들은 크로노스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 흐름 속에서 카이로스의 문을 엽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 됩니다. 그 원 안에서 그녀는 자신을 재탄생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녀들은 주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이 새겨놓은 흔적을 경외합니다. 그 주름은 고통이 지나간 자리이자 영혼이 깨어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늙게 만들지만 의식은 모든 것을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녀들이 젊게 보이는 이유는 나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삶을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멈춤을 압니다. 쉬어야 할 때 멈추고 사라질 것을 놓아주며 내면의 변화를 위한 침묵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 순간 세포는 다시 호흡하고 마음은 다시 고요해지며 영혼은 다시 젊어집니다. 카이로스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은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의 동반자입니다. 그녀는 시계를 따라 살지 않고 삶의 리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리듬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로 살아있는가? 이 질문을 자주 던지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 질문이 영혼을 늘 현재의 순간에 붙잡아 두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중년 여성들에게 이 질문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를 위해. 하지만 어느 순간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한 시간은 어디에 있는가? 내 영혼을 위한 순간은 언제인가? 융근 인간의 영혼을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세계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거부한 것과 화해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젊음을 잃지 않는 여성들은 이 진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녀들은 자신 안에 어둠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고 포용하고 대화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외면한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투, 두려움, 수치, 분노. 그녀들은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꺼내어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둠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변화의 재료가 됩니다. 내면의 연금술이란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그녀들은 울고 쓰러지고 무너진 그 자리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 눈물 속에 아직 빛나지 않은 통찰이 있음을 압니다. 그때 얼굴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깊어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구조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한국 여성들은 특히 감정을 잘 숨깁니다.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되고 슬퍼 보이면 안 되며 약해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억눌린 감정은 결국 얼굴의 긴장으로 새겨집니다. 턱은 굳어지고 눈가는 날카로워지며 입꼬리는 처집니다. 그녀들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상처를 이해의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 과정은 조용하지만 강렬합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점점 투명해지고 얼굴은 맑아집니다. 이 연금술은 외모를 바꾸지 않지만 존재의 질감을 바꿉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평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품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림자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젊음은 감정의 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통합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고 그것이 곧 얼굴의 빛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늙는 가장 빠른 길은 삶의 무게를 무의식적으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삶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즉 융기 말한 내면의 관찰자를 깨운 여성은 시간의 작용에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감정을 살펴보는 연습을 합니다. 생각에 휘말리지 않고 감정에 삼켜지지 않고 그저 한 발짝 물러서 조용히 묻습니다.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이 반응은 내 진심일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일까? 이렇게 깨어있는 의식은 놀라운 생리적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며 면역 기능이 회복됩니다. 융은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심신의 통합을 가져온다고 보았습니다. 의식의 확장은 곧 신체의 회복력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감정을 정화하고 정화된 감정은 세포의 재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삶을 문제로 대하지 않습니다. 삶을 현상으로, 연습으로, 자각의 기회로 대합니다.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몸은 더 이상 경직되지 않고 유연한 회복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유연함이 그녀들의 얼굴에 흐르는 젊음의 비결입니다. 주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름 사이에 고요한 평화가 머무르는 것입니다. 의식은 단순한 사고의 기능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심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안정될 때 몸은 싸우지 않고 스스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한국 여성들은 특히 자기 돌봄에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는 헌신적이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자기 돌봄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이며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윤근 몸을 단순한 껍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은 영혼의 상징이라고. 즉, 몸은 우리가 어떤 감정과 사고를 품고 살아가는지를 침묵 속에서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젊음을 간직한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꾸미기보다 경청합니다. 그녀들은 몸을 수정할 대상이 아니라 표현의 도구로 바라봅니다. 고요함이 몸에 남고 슬픔이 몸에 새겨지고 평화가 몸을 다시 치유하게 합니다. 그녀들은 몸을 신성한 성전처럼 대합니다. 피로하면 쉬고, 상처하면 돌보고, 고통스러우면 이유를 묻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몸을 억압하거나 강제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과의 조율을 통해 영혼의 리듬을 되찾아 갑니다. 건강은 단지 영양이나 운동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통합 삶에 대한 수용 내면의 평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들의 몸은 말합니다. 나는 내 삶과 화해했다고. 그 화해의 감정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고 그 감정이 곧 신체적 생명력으로 전환됩니다. 몸과 영혼이 갈라진 삶은 항상 병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존재가 조화롭게 연결될 때 몸은 더 이상 나이의 피해자가 아니라 영혼의 빛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진정으로 빛나는 여성은 무언가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쥐는 대신 놓는 법을 압니다. 융은 성숙해진 인간이 반드시 배워야 할 기술 중 하나로 놓아주는 능력을 들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역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엄마 안의 직업인이라는 이름표를 가볍게 다루며 그것들을 영혼의 옷처럼 입고 필요할 때는 벗을 줄 압니다. 그녀들은 영원히 젊어 보이겠다는 욕망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듦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더욱 투명해지고 가벼워집니다. 무엇이 자신을 무겁게 만드는지를 꿰뚫어 보며 쓸모없는 비교, 과거의 실패, 남의 기대, 그 모든 것들을 조용히 흘려보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자아가 작아질수록 영혼은 더 넓게 퍼질 수 있다고. 그녀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녀들이 비워졌기 때문입니다. 비움은 공허가 아니라 공간입니다. 그 공간 속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녀들은 삶을 움켜쥐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삶과 함께 흐릅니다. 그 흐름 안에서 불필요한 감정은 침전되고 필요한 감정만이 맑게 떠오릅니다. 이러한 상태는 결코 무기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선택에서 비롯된 강인한 고요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나는 나 자신이면 충분하다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젊어집니다. 몸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예뻐야 하며 더 성공해야 한다는.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충분히 좋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옵니다. 융은 심리학자이면서도 영혼의 언어를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 내면에 내재된 종교적 기능, 즉 삶을 성스럽게 바라보는 능력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능은 특정한 종교나 교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마주하는 태도이며 평범한 순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감각입니다. 빛나는 여성들은 이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녀들은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걷는 길 위에서도 누군가를 바라보는 순간에도 삶을 의식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녀에게 일상은 습관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빨래를 넣을 때도, 거울을 볼 때도, 감정을 정리할 때도 그녀는 자기 자신과 진짜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내면의 깊이를 더하고 얼굴에 정돈된 평온함을 새깁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의미를 찾는 능력은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고. 반대로 삶을 무의미하게 여길 때 영혼은 침잠하고 얼굴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녀들이 늙지 않는 이유는 단지 육체를 잘 관리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들이 매일의 삶을 성스러운 연습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외부의 화려함보다 내면에 정돈된 침묵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삶의 태도는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녀들의 눈은 바쁘지 않습니다. 그녀들의 말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녀들의 존재는 공간입니다. 타인이 편안해질 수 있는 정서적 쉼터가 됩니다. 한국 문화 속에는 정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깊은 유대감과 따스함을 의미하는 이 정은 바로 이런 여성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녀들은 억지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의 존재 자체가 따스함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젊음은 균형에서 태어납니다. 융은 인간의 심리를 구성하는 두 축 남성성과 여성성 빛과 그림자 영혼과 정신이 모든 상반된 힘들이 내면에서 하나로 통합될 때 비로소 인간은 온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빛나는 여성들은 자신 안의 양면성을 억누르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강함과 부드러움, 주도성과 수용성 이성과 직관 사이에서 한쪽에만 기울지 않고 그 긴장 속에서 균형을 찾습니다. 그녀는 때로 싸우고 때로 받아들입니다. 때로 나아가고 때로 멈춥니다. 그녀의 삶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의 움직임입니다. 그 나선은 늘 돌아오지만 결코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 안에 남성적인 원리를 활용해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행동하며 동시에 여성적인 원리를 통해 자신을 돌보고 느끼고 기다립니다. 융은 이 조화를 내면의 결혼, 즉
성스러운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결혼은 타인과의 관계 이전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통합이 이루어질 때 그녀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깃듭니다. 그것은 미의 기준을 뛰어넘는 존재의 안정감에서 나오는 매혹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는 그냥 그대로 존재함으로써 주변을 편안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깨어나게 만듭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 속에는 음과 양의 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윤기 말한 내면의 통합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혜입니다. 너무 강하기만 해도 깨지고 너무 부드럽기만 해도 무너집니다. 진정한 힘은 그 둘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윤기 직관으로 예견했던 것들이 현대 과학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감정 영혼 의식이 어떻게 세포, 유전자 생명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윤근 시대를 앞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무의식의 힘, 감정의 에너지 의식의 전환은 오랫동안 영적인 언어로만 이해되었지만 오늘날 과학은 점점 그 직관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유전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정은 단지 심리 상태가 아니라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정보라고. 특히 후손 유전학은 환경과 감정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즉, 지속적인 불안, 분노, 억압은 노화와 질병을 가속화하고 반대로 평온, 감사, 사랑의 감정은 세포 재생과 복원 능력을 높입니다. 또한 텔로미어 세포의 수명을 결정짓는 이 구조는 긍정적인 정서 반응에 더 천천히 닳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녀들의 얼굴에 나타난 젊음은 삶의 태도와 감정의 진동이 신체에 남긴 흔적입니다. 이 여성들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끌어안지 않으며 자신의 리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녀들은 규칙적으로 자기 회복의 공간을 확보하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몸과 마음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덕분에 그녀들의 몸은 만성 염증이 낮고 호르몬 균형이 잘 맞고 회복 메커니즘이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윤기 이야기했던 의식의 질이 현대 과학이 입증하는 생물학적 젊음과 만나는 지점, 바로 여기서 심리학과 영성, 그리고 신체의 조화로운 통합이 진짜 변화의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시간은 우리를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모양을 바꿉니다. 융은 이것을 의도적 사고, 즉 미래에 대한 존재의 태도라고 불렀습니다. 빛나는 여성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내일을 예측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을 더 깊이 살기로 선택합니다. 그녀들에게 현재는 준비이고 미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런 태도는 그녀들의 얼굴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표정에는 긴장이 없고 눈빛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대신 눈에는 호기심이 있고 표정에는 열림이 있습니다. 그 열림이 바로 시간의 저항 없이 흐르는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그녀들은 삶을 과제로 보지 않습니다. 삶을 여정 교감춤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두려움 없이 내디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과거를 살아서 안 되고 미래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그녀들은 이 진실을 직관적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녀들의 미래는 계획보다 방향이고 목표보다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매일의 자기 돌봄, 자기 인식, 자기 연결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젊어집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향해 움츠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중년 여성들은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나이가 들면 나는 쓸모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역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옵니다. 그녀들이 있는 자리는 다릅니다. 그녀가 입을 열지 않아도, 그녀가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공간의 공기가 바뀝니다. 이것이 존재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윤기 말한 집단 무의식과 연결된 여성의 상징적 에너지입니다. 이 여성들은 자신 안에 살아있는 집단적 지혜, 영적 전통, 여성의 원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수천 년의 기억이 담겨 있고, 그녀의 말투에는 조상들의 언어가 흐르고, 그녀의 손끝에는 보듬는 에너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녀들의 존재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초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녀를 마주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고요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자기 자신의 중심을 향해 돌아갑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을 상징적 삶이라 불렀습니다. 즉, 존재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삶. 그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말하고 있고 움직이지 않아도 이끌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무언의 치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젊음은 물리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활동성에서 오는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강요하지 않지만 깊은 공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는 그녀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노력이 아니라 통합의 결과라는 것. 진짜 영향력은 목소리가 아니라 존재의 진동이라는 것. 한국 문화 속에는 어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견디고 지혜를 얻은 사람. 진정한 어른은 권위로 누르지 않고 존재로 이끕니다. 바로 이런 여성들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그녀들의 얼굴은 말합니다.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그리고 결국 어디에 닿았는지를. 이 여성들은 특별한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단지 의식적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상처를 피하지 않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 사람들. 그녀들의 얼굴이 젊어 보이는 이유는 피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가 외면에 새겨진 증거입니다. 그 평화는 수용에서, 통합에서, 그리고 조용한 싸움에서 나왔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가면을 쓰지 않은 얼굴이라고. 그 얼굴은 통합된 영혼에서 빛난다고. 그녀들의 눈빛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응답이 된 삶을 보여줍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나요? 당신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이 새겨져 있고 어떤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아름다움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나이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손잡고 나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짜 젊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진짜 평온, 진짜 중심, 진짜 빛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든 그 모든 것이 결국 당신을 깨어있는 얼굴로 이끄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빛은 어둠 속에서 자라납니다. 당신이 지나온 고통, 당신이 안고 있는 그림자,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더 맑게, 더 깊게,
더 젊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이미 그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얼굴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